남아시아 국경 분쟁이 다시 거칠어지는 가운데 인도군이 한국산 K9 자주포를 약 1조 원 규모로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전력 확충을 넘어 전략적 의미를 갖는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오늘은 인도가 왜 다시 K9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놓인 지역 안보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분쟁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지난 5월 카슈미르 고지대는 다시 한번 남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지로 변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포병전이 연일 이어지던 가운데 전황을 단숨에 뒤흔든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인도군이 운용하는 한국산 K9 바즈라가 실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파키스탄군이 중국산 SH-15 자주포를 대량 배치하며 화력 우위를 노렸지만 실제 충돌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분쟁 초기 파키스탄은 SH-15 자주포를 40문 이상 전방에 배치해 지형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SH-15는 중국이 최근 수출에 힘을 주고 있는 155mm 52구경 자주포로 최대 50km를 넘나드는 장거리 사격 능력과 기동성을 장점으로 내세워왔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이 장비가 인도의 방어선을 압박할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고지대 지형과 실질적 사격 통제 성능이라는 현실적 제한은 현장에서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일부 전문 매체는 SH-15의 사격 정확도가 예정된 목표에서 벗어나거나 반응 속도가 더뎠다는 현지 증언을 전하며 파키스탄군 내부에서도 기대치 대비 만족도가 낮았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인도군의 K9 바즈라는 이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미 국경 충돌이 잦은 카슈미르 환경에 맞춰 개량된 현지형 모델은 고속 연사 능력, 표적 재획득 속도,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 등에서 매끄러운 운용성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내비게이션과 관성항법 시스템의 조합은 복잡한 산악 지형에서도 오차를 최소화했는데 이 부분이 SH-15와의 실전 성능 차이를 극적으로 만들어낸 요소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외신은 더 놀라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교전에 투입된 소수의 K9 바즈라가 파키스탄군이 전개한 SH-15 다수를 짧은 시간 안에 제압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였습니다. 몇몇 매체는 자체 입수한 교신 기록과 위성사진을 근거로 전술적 우세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급의 전력 차이가 드러난 순간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과 수치는 아직 어느 쪽 군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전황이 혼란스러운 국면에서 나온 분석이라는 점 역시 동시에 언급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외신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한 가지 명제는 분명했습니다. 실제 실전 환경에서 K9 바즈라가 SH-15보다 월등했으며 특히 첫 교전에 대응한 속도와 정확도가 압도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이후 인도 언론들은 SH-15가 재원만 화려할 뿐 카슈미르와 같은 고산 지대에서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전문가 분석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포신 안정화 문제, 디지털 사격 통제의 반응 속도, 산악 기동 중 타겟팅 정확도 등 실제 운용에서 드러난 약점이 연이어 지적되며 SH-15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됐습니다. 반면 인도군 내부에서는 K9 바즈라에 대한 평가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이미 2017년 첫 도입 후 현지 생산 90문까지 안정적으로 배치된 K9은 이전 국지 충돌에서도 성능을 증명했지만 이번 카슈미르 전투는 그 위상을 완전히 굳혀버린 장면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전투 결과가 알려진 뒤 군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이번 대치가 단순히 잘 쐈다, 못 쐈다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K9과 SH-15가 본질적으로 다른 세대의 시스템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장면이었다는 점입니다. K9은 기본 설계부터가 고강도 전면전 환경을 염두에 둔 궤도형 자주포입니다. 47톤대의 무게와 강력한 파워팩을 토대로 산악 사막 진흙 지대에서도 일관된 기동력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인도가 운용하는 바즈라 모델은 현지 기후와 지형에 맞춰 냉각 시스템, 서스펜션, 방진 구조까지 모두 최적화되어 있어 고열의 사막지대에서도 연속 사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SH-15는 차륜형 플랫폼으로 제작돼 도로 기반 신속 이동에는 유리하지만 고지대나 울퉁불퉁한 산악 능선에서는 안정된 포신 유지가 어렵고 하중 분산이 제한적이어서 전천 후 기동력에서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사격 능력에서도 그 격차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K9은 분당 6에서 8발의 발사 속도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급속 사격 모드를 통해 초반 15초 동안 3발을 동시에 목표 지점에 떨어뜨리는 MRSI 전술이 가능합니다. 즉, 혼자서도 포병 중대 규모의 화력을 단번에 쏟아부을 수 있는 셈입니다. 반면 SH-15는 분당 4발에서 6발 수준에 머물며 플랫폼 특성상 고속 연사 시 반동 제어가 제한적이고 포신 안정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외신을 통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K9의 디지털 사격 통제 체계도 SH-15와 비교되는 핵심 우위 요소입니다. K9 바즈라는 레이더, 무인기, 관측 장비로부터 전달되는 실시간 좌표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고급 FCS를 탑재하고 있어 명령이 떨어지면 수초 단위로 사격 데이터를 연산해 즉시 사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부 군사 매체는 K9의 시스템이 사실상 소규모 네트워크 포병부대처럼 움직인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SH-15는 네트워크 통신 및 데이터 처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빠르게 변화하는 표적 상황에서 즉시 전환 사격이 어렵고 연속적인 전술 조율에서도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됐습니다. 또한 K9의 포신 내구도와 연속 사격 유지 능력은 이미 여러 분쟁에서 검증된 영역입니다. 2019년 카슈미르 국경 충돌에서도 K9은 높은 명중률과 재장전 속도로 주목받았는데 당시 인도군은 극한 지형에서도 K9이 안정적으로 화력을 지속하며 전장에서 살아남는 생존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궤도형 플랫폼 특유의 장갑 보호력과 내부 안전 장치도 포병전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입니다. SH-15가 차륜형 구조 특성상 상대적으로 장갑 방어가 약하고 근접 타격이나 파편 피해에 더 취약하다는 점 역시 여러 외신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K9은 인도 현지 생산 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어 정비 부품 수급이 신속한 반면 SH-15는 파키스탄이 전적으로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일부 외신은 SH-15 배치 초기부터 탄약 호환 문제, 정비 인력 부족, 시스템 초기화 오류 등 운영상 불편함이 드러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교전에서 나타난 K9의 우위는 단순한 화력 격차가 아니라 기동 연사, 정확도, 생존성, 지휘 통제, 정비성까지 전 영역에서 격차가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인도가 이번 충돌을 계기로 K9 추가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라 현대식 포병전의 기준을 다시 정의하는 검증된 전력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카슈미르 전선에서 K9 바즈라가 보여준 압도적인 성능은 인도군 내부의 평가 체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장비 우수성을 넘어 실제 전장에서 작전의 흐름을 결정짓는 게임 체인저로 작동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 여파는 곧바로 인도 정부와 국방부의 중기 전력 계획에 반영됐고 결국 인도는 K9 추가 전력 확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최근 인도 방산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그룹 전체에서 방위산업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인도가 추진 중인 K9 2차 도입 사업이 1조 원 규모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손재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은 지난해 연말 인도를 직접 방문해 협상 막바지 단계를 조율했으며 양측의 대화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인도는 최근 방산 정책의 핵심을 자국 우선 생산으로 재정비하고 있어 기존처럼 완제품 도입보다는 현지 생산 비중을 크게 늘리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협상이 길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시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인도는 첫 번째 물량이었던 100문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뒤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이번 2차 도입 또한 1차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계약 규모는 약 1조 원, 사실상 2차 K9 도입 사업이 현실화된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인도 방산 시장 자체의 성장 속도입니다. 현재 약 170억 달러 규모인 시장이 향후 5년 안에 25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세계 주요 방산 기업들이 인도 시장을 반드시 선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가 이번 수주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킨다면 단순한 추가 판매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인도의 장기 포병 현대화 사업, 현지 생산 라인 확장, 그리고 주변국 사업까지 연결되는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슈미르 실전에서 증명된 K9의 성능과 인도군의 높은 신뢰도가 이번 2차 대형 계약을 사실상 결정지은 셈이며 이번 수주가 성사될 경우 인도는 아시아 최대 K9 운용국이 되고 한국 방산은 또 하나의 10년짜리 시장을 확보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남아시아의 군비 균형은 이번 K9 추가 도입 논의로 또 한 번 크게 흔들리게 됐습니다. 인도는 실전에서 이미 검증된 한국산 K9을 통해 포병 전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나라 사이의 화력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카슈미르를 포함한 국경지대의 힘의 균형을 인도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산 포병 전력은 많은 국가와 대륙의 군사적 힘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럽도 포함되는데요. 유럽 전역이 놀란 폴란드의 결단에 대한 11월 18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폴란드 국방의 중심에 대한민국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우뚝 섰습니다. K2 전차 180대를 모두 인도받은 폴란드는 한국과 다음 계약을 맺겠다고 확정적인 공표를 하였고 이 사실은 유럽 전역에서 화제되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가 미국 에이브람스를 뒷전으로 두고 한국 K2 전차를 극찬하는 이유와 이번에 확정된 3차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들여오는 속도가 거칠게 치솟으면서 유럽 전역에서 K방산의 존재감이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미 200문을 돌파한 K9 자주포는 폴란드 전력의 핵심 주축으로 자리 잡았고 단순 배치를 넘어 러시아와의 분쟁 위험이 상존하는 국경 인근 최전방에까지 전진 배치되며 그 위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7일 현대글로비스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21문과 현대로템의 K2 전차 20대를 폴란드 그단스크항에 안전하게 인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역시 같은 날 K9 21문이 토른 인근 부대에 실전 배치됐다 고 공개하며
한국산 무기 도입이 단순 계약이 아닌 실제 전력화 단계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2021년 이후 폴란드는 유럽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재무장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1차 계약분 180대 납기가 끝나자 유럽 각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냐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폴란드가 들여온 K9은 200문을 넘었고 2026년까지 212문, 2027년까지 무려 364문을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공식화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2022년에서 2023년 양국이 체결한 약 7조 2,700억 원 규모의 장기 도입 계약은 폴란드가 향후 몇 년간 한국산 무기를 군 현대화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육상 전력뿐만이 아닙니다. K2 전차 360대, FA50PL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한국산 무기가 줄줄이 유럽으로 들어가며 사실상 폴란드판 K방산 풀패키지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K2 360대 도입은 단일 국가 기준 유럽 최대값에 해당하는 규모로 유럽 내부에서도 충격과 경계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FA50PL은 폴란드 공군의 노후 미그29를 완전히 밀어내며 차세대 주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진행된 나토 합동훈련 어텀 파이어 25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유럽 군사 관계자들 앞에서 실력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천무는 연속 타격으로 표적을 쓸어버렸고 K9은 속도, 정확도, 화력 3박자가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실사격으로 현장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이미 한국산 장비를 실전 배치해 운용 가능한 단계까지 끌어올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국 방산 생태계까지 한국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K9에 사용되는 155mm 포탄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 확장 프로젝트가 가동 중인데 현재 생산량의 5배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이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폴란드판 한국식 자주포 체계가 구축되는 셈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현지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WB그룹과 천무 유도탄 합작 생산을 추진 중이고 현대로템은 K2PL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카이 역시 FA50의 현지 부품 생산 및 정비 체계를 구축하며 폴란드 항공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무기의 유럽 확장세가 가파를수록 견제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기 공동조달 대출을 제3국에도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조건상 한국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럽 내부에서는 이미 한국산 무기가 너무 빨리 유럽 시장을 잠식한다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폴란드가 K9, K2, FA50 천무까지 전방위로 도입하면서 한국산 무기의 유럽 진출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졌다며 이 흐름이 지속될수록 이후발 견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서유럽 국가인 독일, 프랑스의 견제가 심해지는 것과는 달리 몇몇 유럽 국가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는 눈치입니다. 특히 노르웨이는 2023년 54대 레오파르트2 신형전차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전차는 단 한 대도 인도되지 않았고 첫 인도 시점이 2026년으로 미뤄졌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한국은 단 3년 만에 폴란드에 180대의 전차를 납품했지만 노르웨이는 54대의 전차를 구매 후 8년은 지나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합니다. 유럽의 무기 인도는 인도되는 중 최소 2년에서 3년은 미뤄지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노르웨이는 한국산 전차를 최종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는 눈치인데요. 최근 노르웨이에서 한국에게 태도를 돌변하였습니다. 노르웨이가 최근 돌연히 K2 전차의 대량 구매 의사를 드러내면서 그간 유지해 온 신중한 태도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까지만 해도 노르웨이 군사 관계자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K2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며 혹한기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 유럽의 전통 전차와 비교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레오파르트이나 에이브럼스를 기준점으로 삼던 노르웨이는 나토 표준과 자국의 엄격한 방산 기준을 이유로 한국산 플랫폼을 배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르웨이 측 평가단이 직접 참여한 각종 실전 테스트와 국제 공동훈련, 시범 운용 결과에서 K2가 혹한 환경에서 예상 밖의 기동성과 생존성을 보여주자 내부 인식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이 산악지형과 북부 알랭 환경을 대비해 개발한 고엔트로피 합금 기반의 내구 구조, 첨단 디지털 전투관리 체계, 기동 중 안정 사격을 가능하게 하는 서스펜션 기술 등이 종합적 신뢰성을 입증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가 강하게 우려했던 부분은 바로 혹한기 운용 능력이었는데 K2는 북유럽 기후 조건에서도 엔진 변속기 센서 사격 시스템이 모두 문제없이 작동하며 기존 선입견을 정면으로 깨뜨렸습니다. 경량화 전략에 기반한 뛰어난 기동력, 전자 광학 센서와 AI 기반 지휘 통제 체계의 결합은 노르웨이군의 전투 효율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여기에 K2의 또 하나의 강점으로 꼽히는 스파이럴 업그레이드 체계가 노르웨이의 전략과도 맞아떨어졌습니다. 하드웨어 완제품 중심의 유럽식 개발 방식과 달리 K2는 소프트웨어 기반 무장 센서 네트워크 통합 능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구조로 설계돼 전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산업이 ADD 하나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전투기, 무인기 유도 무기와 연동되는 통합 전장 네트워크를 구축한 점도 노르웨이 측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 부분입니다.
이번 입장 변화는 단순히 K2를 선택했다는 차원을 넘어 노르웨이의 국가 전략과 북유럽 이후 나토의 방산 재편 흐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북미 유럽 연합전력의 상호 운용성이 필수인 상황에서 기술 기반 업그레이드 기반 현지화 기반의 한국형 무기 체계는 안정적이면서도 유연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 제공하는 기술 이전, 라이선스 생산, 현지 협력 모델은 노르웨이의 방산 자립 강화와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어 장기적 파트너십 효과까지 예상됩니다. 이미 K2는 폴란드, 노르웨이, 중동 등 각 지역에서 차세대 전차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노르웨이의 선회는 한국산 첨단 무기 체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해가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끝내 K2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선입견이 아니라 실제 성능과 신뢰도가 전장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르웨이 방산 관계자가 K2 전차 전량 구매를 희망한 것은 과거 경계심을 뛰어넘을 정도로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글로벌 신뢰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유럽뿐 아니라 남미, 중동 국가들까지도 한국산 K2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받은 빠른 납기와 최근 폴란드에서 진행한 훈련 때문인데요. 폴란드는 시험 훈련을 진행하던 12월까지 계속 가을비가 내려 지형이 완전히 진창으로 변하는 라스푸티차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전차 장갑차의 야지 기동성이 크게 떨어져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보통은 훈련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180대 규모의 K2 전차가 도착한 이후 진행된 이번 라스푸티차 훈련은 오히려 활기와 역동성이 느껴질 정도로 강도 높은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는 20년 만에 K2 전차 중심의 대규모 집중훈련이 실시됐고 진창으로 변한 평원에서 수십 대의 K2가 질주하며 사격훈련을 펼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빠르고 장엄한 록 음악과 함께 공개된 영상 속 K2의 움직임은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으며 K2 전차가 불을 뿜는 각각의 순간은 기수의 경험과 전차병의 본능이 결합된 결과라고 평가됐습니다. 이 밖에도 K2 전차는 폴란드 훈련 현장에서 진창에 가까운 험지에서 강도 높은 가동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거의 흔들림 없는 위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 16기계화 사단 공식 SNS에는 K2가 질퍽한 지형을 돌파하고 무릉덩이를 거침없이 헤쳐나가는 장면이 영상으로 올라왔는데 이를 두고 움직이는 현대적 시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K2 전차는 어떤 강도와 정밀도, 현대 기술이 무엇인지 보여준다고 극찬했습니다. 폴란드 16사단 산하 기갑여단도 K2 중심의 집중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 산악 지형과 진흙탕 지형에서 K2가 힘차게 돌파하며 기동하는 역동적인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전차병들이 궤도를 몰고 돌진하는 사진도 함께 공개됐으며 여단 측은 집중훈련을 마친 뒤 전차를 정비해 다시 완전한 작전 준비 태세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올해 8월 K2 전차 180대를 추가로 계약했고 이 중 일부는 폴란드 현지에서 K2PL 캐터필러 버전으로 생산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180대를 도입한 폴란드는 이를 포함해 총 1000대 규모의 K2 전차 전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에서는 향후 현지에서 생산될 K2PL과 부품 정비 능력에 대한 기대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는 최근 K2PL 프로그램과 현지 생산 전망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현대로템과 부마르 와뱅디 기계 공장 엔지니어들의 협업을 기대하는 한편 한국산 전차의 빠른 인도를 극찬하며 다음 전차들의 현지 생산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를 보유하며 현재 생산을 통해 국내 보급과 유럽 수출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폴란드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산 무기 구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